여러분께 들려드릴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 2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2.5cm의 비가 내린다면 그 물은 거의 151리터짜리 욕조 350만 개를 채울 만한 양이 돼요. 그 많은 거품 목욕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제 안에 괴짜가 지금 묻는데요. 이 모든 빗물이 거대한 하나의 빗방울이 돼서 지구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서 장비를 챙기세요. 지금 출발할 거거든요. 자, 7월 중순에 숨막히는 날이에요. 밖에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는데 갑자기 지평선에서 불길해 보이는 어두운 구름이 자라나고 있네요.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오네. 시원한 샤워도 괜찮지. 하지만 구름이 가까워지자 구름이 기괴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 구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선 여러분의 취향에 비해서는 너무 커요. 게다가 바닥 쪽이 더 좁고 위쪽은 더 넓게 퍼져 있죠. 갑자기 하늘 전체가 너무 어두워져서 땅거미가 진 것 같아요. 바람이 거세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릴 뿐이죠. 하지만 곧 여러분은 먼지와 모래, 기타 파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눈을 가려야 합니다. 바람은 힘을 얻고 있고 이제 똑바로 서 있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구름 속 저 위 어딘가에서 금방이라도 닥칠 듯한 위험이 숨어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모든 폭풍우에 물이 모여 이미 수억 톤의 엄청난 하나의 물방울이 됐죠. 거의 1.6km에 달하는 이 물방울은 비가 보통 응축되는 땅 위 수킬로미터 상공에서 나타납니다. 그 후 몇 분 동안은 아무 이상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어둡고 위협적인 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말고는요. 하지만 마침내 가장 가까운 건물 안에 숨으려는 순간 그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에 찬 침묵 속에서 구름의 바닥이 아래로 불룩해지는 게 보여요. 점점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몇 초 안에 거대한 빗방울의 아래쪽이 구름 밖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겁에 질렸죠. 그런 건 난생 처음 보는 데다 피난처를 찾을 시간도 없으니까요. 빗방울은 시속 322km로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빗방울의 바깥층은 스프레이로 휘저어져서 공기와 섞인 후 거품으로 변합니다. 만약 지면이 비교적 멀었더라면 아무리 큰 방울이라도 바람이 그걸 수백만 개의 빗방울로 흩어지게 했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럴 시간은 없네요. 10초 후면 물방울이 시야에 들어오고 바닥 가장자리가 땅에 닿아요. 충돌의 순간에 물은 이미 시속 724km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흉물이 땅에 닿기 불과 몇 초 전에 방울의 한가운데에 있는 잔디에 불이 붙습니다. 이건 낙하물 아래에서 공기가 충분히 빠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압축은 그걸 엄청나게 빠르게 극한의 온도까지 가열하죠. 하지만 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거의 즉시 엄청난 양의 차가운 물이 그 불을 끌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낙하 물방울의 중심 바로 아래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방울이 대칭이라는 가정하에 물은 그저 여러분 몸 주위로 떨어져 여러분이 휩쓸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고 심호흡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숨을 오래 참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고백하자면 음속의 절반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부피의 물을 맞고 살아난다면 그건 기적일 뿐이에요. 만약 그렇게 됐다 해도 여러분은 1.6km 깊이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한 압력을 느낄 거예요. 우리 빗방울의 지름 기억하죠? 이러한 압력은 155기압과 같아서 해수면에서는 땅에서 느끼는 것보다 155배나 더 큽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이 71기압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마도 거대한 물방울을 방해한 결과는 상상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의 새 별명은 찐빵이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빗방울의 바로 아래가 아니라 옆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좋은 결과는 아닐 거예요. 초고속의 물살이 여러분을 덮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쓸어갈 테니까요. 물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서 빠져나오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최악인 것은 여러분의 모든 투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속도일 겁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이제 그 농장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만약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이유로 거대한 빗방울 속에서 떠다닌다면요?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느낄 거예요. 완전한 어둠이 여러분을 둘러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물방울의 가장자리를 향해 헤엄치려고 결심한다면 희미하게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폐활량이 충분하고 옆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귀가 멍해지기 시작하면 땅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공기 저항으로 인한 압력 증가에 대한 몸의 반응일 테니까요. 불행하게도 그 후로는 별로 느낌이 없을 겁니다. 충돌로 인한 충격은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엄청난 압력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 안 됐지만 생존 가능성은 없습니다. 죽는 거죠. 하지만 빗방울에서 멀리 떨어져서 눈앞에서 실시간 공포 영화를 보는 우리의 초기 시나리오로 돌아가 봅시다. 물이 부딪히는 곳에서 토양은 폭발할 거예요. 하지만 밑에 바닥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물은 옆으로 밀려갈 거고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만약 충분히 멀리 있다면 물이 바깥으로 확장되어 몇 킬로미터 단위의 땅을 덮고 집, 다리 및 도로를 쓸어버리고 나무를 부러뜨려 버리는 걸 볼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빗방울에 물이 움직이면서 표토층도 끌어당기죠. 단 몇 분 만에 몇 킬로미터 근방에 남은 것은 진흙웅덩이로 뒤덮인 안반뿐일 겁니다. 하지만 빗물 쓰나미는 멈추지 않아요. 지구 표면으로부터 32km 이내 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닦아내면서 밖으로 계속 움직이죠. 오, 이걸 영화 대본으로 만들고 싶네요. 제목은 지구 종말의 빗방울. 귀에 쏙 들어오죠? 만약 빗방울이 산에 둘러싸인 곳에 떨어졌다면 산의 능선들이 물이 더 퍼지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대신 거대한 하천이 강과 호수로 밀려와 계곡을 가득 메우겠죠. 몇 시간 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로 타격을 받게 돼요. 이 지역의 주민들은 당황하겠죠. 다들 이 거대한 빗방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테니 그들에게는 이 홍수도 설명할 수 없는 기상현상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반면에 보통 비도 매우 흥미롭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빗방울은 1995년 브라질의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1999년 마셜 제도에서 떨어졌던 것이었어요. 대략 가로 길이가 0.85cm였죠.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비가 땅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소위 유령비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지구 표면 가까이에 있을 때 증발하는 거죠. 이것들은 실제 구름에서 뻗은 꼬리처럼 보이는 미류운을 형성합니다. 빗방울이 눈물방울처럼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어 보인다는 것은 흔히들 하는 오해예요. 사실 빗방울이 저 위 대기 중에 형성될 땐 구형을 띠고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기저항이 빗방울의 밑부분을 평평하게 누르는 거예요. 보통 비는 눈에서 시작합니다. 구름은 얼음과 차가운 물의 작은 결정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물은 얼음 결정체에 들러붙어 얼음 덩어리 형태로 땅에 떨어지죠. 하지만 따뜻한 지구 표면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물론 우리가 노스다코타의 겨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요, 얼음방울은 녹아서 비가 됩니다. 큰 빗방울은 작은 빗방울 친구들보다 더 빨리 떨어져요. 빗방울의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오히려 나아요. 만약 비가 더 빠른 속도로 땅에 내린다면 여러분에게 심각한 불편함을 줄 정도로 심하게 부딪힐 수 있어요. 어쨌든 큰 빗방울은 시속 32km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구름들이 보통 떠다니는 762m에서 지면까지 내려올 때 보통 2분 정도가 걸리죠. 하지만 빗방울이 더 작다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최대 7분이 걸릴 수 있어요. 비구름을 뚫고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면 비를 뚫고 빠르게 윙 지나갈 때 뒤에서 부딪히는 모든 빗방울에 작고 뾰족한 끝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입니다. 이런 날씨는 고전 서부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 나오는 노래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노래 제목을 아신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건 컨닝하는 거잖아요. 좋아요. 그럼 누가 불렀을까요? 좋아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